안녕하십니까. 소통 담당관 박기종입니다. 네, 오늘은 금년도 두 번째 브리핑으로 주제는 세종형 학교자치 지원체제 모델 개발을 위한 북부 교육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브리핑 순서는 교육감님의 기자회견 발표고 질문 답변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기진 교육감님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저도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평상시 같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은 소통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읍면지역의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세종형 자치학교 지원 체계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게 된 북부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세종은 소위 도움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 환경이 달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도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동지역 그것도 남쪽 끝에 위치함에 따라서 읍면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등 불편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읍면지역 학교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든 시설을 도지역과 차별 없이 갖출 수 있도록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라이브레드 사업을 읍면지역 중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든가 조치원읍의 중학교의 유전 재배치, 읍면지역 30개 학교를 뽑아서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 사업, 또 읍면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같은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읍면지역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학교자치 그리고 학교 지원 종합체제의 모델을 개발해서 세종의 어느 곳에서든지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부터 읍면지역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해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청과 함께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조치원에 위치한 옛 세종시 교육청 창사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의실을 읍면지역 학생들과 읍면지역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소통과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높은 만족도와 읍면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센터 설립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따라서 지난해 2017학년도부터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읍면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데 가장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교육청 내 담당 부서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북부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정하고 올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센터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해서 3층과 4층에 강의실 두 실, 사무실 1실, 상담실 1실, 그리고 휴게실 1실, 총 5개 실로 구성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1년 2개월 동안은 현재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설에서, 그리고 내년도에 3월부터는 새롭게 개원하는 세종교육원으로 이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 운영은 세종시 교육청 학교혁신과의 학교자치 담당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게 되고, 배치 인력은 센터장인 장학사님을 비롯해서 주무관 2분, 전문 상담사 1분, 교육복지사 1분, 수습교사 2분, 이렇게 해서 총 7명께서 상근을 하게 되고, 혁신과장님과 학교정책국장님께서 수시로 들러서 점검하고 지휘하게 되실 겁니다. 주요 업무로는 읍면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순회 강사를 지원하는 일,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하는 일,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복지 지원, 학생 학부모 상담 활동, 그리고 교원의 휴가 또는 병가 시에 수업을 지원하는 일 등이 될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별로 선발하던 방과후 학교 강사를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 조사만 받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고 모집 공고하고 선발을 비롯해서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강사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읍면지역 선생님들이 방과후의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서 교육 활동에 집중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은 개별 학생들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서 한국어, 이중언어, 학습, 상담, 사회성 발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읍면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66%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집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업무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교육복지 선도학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집중 지원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나 지역사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강화, 공동 캠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 업무는 읍면지역 학생 학부모들이 동지역에 위치한 의센터나 아람센터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센터에서 내방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상담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동 상담도 지원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북부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세종형 자치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 운영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과 체제를 마련하여 향후 도읍지역으로도 점점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읍면지역의 학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사업을 초등학교는 2017학년도 30학급에서 올해 70개 학급으로 확대하고, 중학교도 10개 학급을 새롭게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는 북부교육지원센터는 읍면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교육의 고민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는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북부교육지원센터가 아직은 협소한 공간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세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학교 운영체제의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세종시 읍면지역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이나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그리고 교육복지 상담 업무 등의 집중 지원을 통해서 읍면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치원의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교육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감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어른들이 함께 키워야 하며 한 아이의 교육적인 결손은 평생 동안 약 1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세종시 모든 학교와 마을에서 교육 차별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세종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통일보 김재호 기자입니다. 읍면 지역 다문화 학생이 65.6% 파산자 맞췄는데요. 신도시를 포함하면은 전체 몇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지역에 보면은 다문화 학생 어머니의 경우가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 통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같은 반 한국인 학부모께 여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이런 학부모들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정확한 숫자나 이렇게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요. 네, 우리 신명희 학교혁신 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문화 학생 수는 작년도 2017년도 한 6월 기준으로요 6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정통신문이 나갈 때 그 언어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같이 가정통신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혁신과의 학교 자치 담당에서 이것을 이제 운영 통과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읍면 지역의 그 정서적 불안감이라든지 소외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의 그 기관이라든지 과 정도의 위상으로 설립하실 계획은 없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 사업이 올 초 지난해 중국 사업으로 지정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 그 센터에서도 교육복지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가 기존 실가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고 오늘 브리핑과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그 출마 시기는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직을 확대하는 일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실제로 이것이 동지역까지 언제쯤 확대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한 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학교혁신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 그 시범으로 사실 세종형 자치학교를 읍면지역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중학교 조치원 여중 한 군데하고 초등학교 그 전동초등학교가 세종형 자치학교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세종형 자치학교인 두 개 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 정말 그 필요 불가결한 아주 작은 양의 공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교육복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셨던지요? 모든 업무가 다 네. 그 기존 실가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공유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얘기하면서 각 과에서 함께 협의를 해서 여기 파견되는 여기 근무하게 된 7분들 중에 주무관은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이렇게 같이 파견이 되게 되는 거고 총괄만 혁신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마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아직 6월 30일까지 제 임기가 있고 시민들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중에 보니까 방과후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원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회사에서 어렵다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게 선생님들이 회사에서 방과후 관련해서 어려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보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방과후가 학교에서 건강을 하게 되면 운영이 될 텐데 나머지 희소식 쪽에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계속 방과후 모집이나 기타 등등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들이 이제 두 가지 이무법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서로 혼란은 없을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사회복지사도 이제 없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후원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외적인 얘기인데 최근 교육감 출마자께서 세종시 교육 학력 저하의 원인을 성준하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과후 업무 중에서 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읍면 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방과후 강사 풀을 구하는 데에도 읍면 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수행할 선생님들이 좀 읍면 지역에서 풍부한 편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어도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첫째고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업무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구하고 이분들과 계약하고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결산하는 일까지를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니까 그걸 담당하시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거나 기피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도 방과후 강사 전체를 교육청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풀을 형성해서 학교에서 조사가 되면 그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왔었는데요. 그 모든 학교에 그 지원 전체를 아직은 다 하기는 어렵고 우선 읍면 지역 학교에만이라도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 차용 계약과 그다음에 임금 지급 같은 일들을 일단 읍면 지역에서 해보겠다는 것이고 이 체제가 잡히면 동지역에까지 확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이나 혼란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사가 모든 읍면 지역 학교에 없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있는데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출마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